이번에 여러분이 시험 봤던 거 이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를 제가 이제 소방 단계에서 이제 집계를 했어요. 실제로 데이터를 집계해서 이건 전국에서 아마 최초로 공개하는 그런 데이터일 텐데 어떻게 집계가 되었는지 한번 객관적 데이터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험이 되게 어렵진 않았잖아요. 뭐 쉽다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우선 1위에서 5위까지를 대략 봐보세요. 1위가 이제 독해 문제인데 순서별 기억나세요? 16번 문제. 네, 그게 이제 가장 어려웠던 문제로서 정답률 48%였습니다. 그러니까 절반은 맞고 절반은 틀리는 그런 문제였던 거죠. 그다음 뭐 문법. 그 와중에 문법이 두 문제가 출제되었었는데 사실 뭐 적중의 순간 들었던 학생은 다 맞았기를 바랬는데 실제로 저랑 다뤘던 거 다 나왔고요. 이게 이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밖에 뭐 다 대다수 보면은 독해죠. 그러니까 뭐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우리 시험은 대다수가 독해 문제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전반적으로 독해 문제가 오답률 5에 들어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근데 이번 시험이 쉬웠기 때문에 정답률 또한 대체적으로 아무리 5위라고 한들 정답률이 굉장히 뭐 낮게 형성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거의 50%에서 74% 정도. 그럼 10명 중에 뭐 7명은 맞았다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뭐를 좀 시험이 시사하는 건 뭐였느냐 이제 그걸 좀 봐드리면은 우선 이번 시험은 전반적으로 쉬운 난이도였어요. 쉬운 게 좋아요? 겪어봤죠. 그러니까 쉬운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쉬우면 그만큼 컷이 합격 컷이 어마무지하게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영어가 사실상 변별력을 가르는 그런 과목이 돼야 하는데 그거에서 좀 실패를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합격생들은 아주 초고득점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시험을 잘 내야 돼요. 그러니까 시험이 너무 쉬워도 문제고 너무 어려워도 문제예요. 너무 어려우면 또 역시 또 이제 뭐 이 하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 그런 난이도를 잘 못 느끼기 때문에 어려운지 쉬운지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또 상위권과 하위권의 또 간격이 또 좁아지게 되죠. 자, 어쨌든 이번에는 쉬웠습니다. 다음에 즉 내년 같은 경우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번에는 과하게 쉬웠어요. 그래서 고득점이 좀 필수적인 그런 상황이었다. 그다음 고득점이 좀 목표라면 이게 문법이 많이 나오지는 않지만 이게 일반 행정 같은 경우 문법이 평균 4문항으로 고정되어 있는데 우리는 보통 한두 문항 정도가 그동안 나왔습니다. 그래도 문법은 반드시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합격이라는 것을 보장받을 수 있죠. 그래서 제가 8분 컷이라는 걸 만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도 여러 가지 유형이 있지만 순유형과 나무형이 진짜 많이 나오죠. 특히나 순유형. 순유형이 뭐죠? 주제 제목 요시예요. 이게 진짜 기본이 되는 그런 유형이거든요. 이건 반드시 맞아야 합니다. 많이 어렵게 안 나와요. 근데 여기에서 틀린다는 것은 여러분이 합격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만약에 빈칸 추론 틀려 억울해요? 별로 안 억울해. 순서별 억울해요? 그닥 상대적으로 덜 억울해. 근데 일치불일치 문제, 나무라고 하죠. 일치불일치 문제라든가 순유형을 틀리면 상당히 이제 기본기가 흔들리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뿐만 아니라 이것은 틀리면 좀 억울하죠. 그래서 이런 유형 같은 경우에는 실수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맞춰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 우리가 전체적으로 방금 제가 보여줬던 그 5개 탑 5를 다시 보여드리면은 문법은 이렇게 킬러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하고요. 그 다음에 독해에서 주제 제목 요지 일치불일치 굉장히 많이 나온다. 특히 주제 제목 요지 많이 나온다. 이거는 무조건 맞아야 한다. 합격을 위해서도 그렇고요. 영어에 있어서 여러분 기본기를 탄탄히 하기 위해서도 그렇습니다. 아시겠죠?